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뉴캐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잉글랜드 출신의 수비수 키어런 트리피어는 올해 32세로 축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베테랑에 속하는 나이입니다. 쉽게 생각하기엔 이미 전성기가 지난 것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트리피어는 결코 적지 않은 이 나이에 그의 축구 커리어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매 시즌이 지날 때마다 더 나은 플레이들을 선보이며 지금은 강팀으로 떠오른 뉴캐슬의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의 커리어를 따라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트리피어의 첫 모습, 토트넘 시기부터 시작해볼까요? 15-16 시즌 번리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트리피어는 4년 동안 오른쪽에서 뛰면서 팀의 측면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아마 이때 토트넘의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트리피어가 공격 상황에서 보여줬던 몇몇 번뜩이는 플레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오른발로 상대 박스를 향해 차올리는 날카로운 크로스는 지금도 토트넘 팬들이 쉽게 떠올릴 정도로 꽤나 인상적이었죠. 그러나 토트넘에 있었던 이 시기 트리피어의 결정적인 문제는 수비력이었습니다. 상대 윙포워드에게 쉽게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 자신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패스와 이에 따른 패스미스, 볼을 잡았을 때 주위를 제대로 보는 건지 의심이 드는 판단력까지. 그러다가 18-19 시즌 채시전에서는 요리스를 향해 백패스를 한다는 것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어 진짜 보는 사람 골 때리게 만드는 자책골까지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트리피어를 향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부분 이랬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나 수비에 강점이 없는 선수, 윙포워드도 아니고 분명 수비수로 뛰는 선수를 두고 수비에 강점이 없다니. 토트넘 시기의 트리피어를 참 야박하게 동시에 매우 정확하게 묘사한 평가였죠. 이후 토트넘 내부에서도 그를 방출해야 할 자원으로 보는 시선이 명백하게 늘어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를 팔아치우기 위해 다른 구단에게 직접 제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트리피어는 18-19 시즌을 끝으로 2천만 파운드, 한화 약 320억 원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됩니다. 수비 못하는 풀백이라는 오명을 쓰고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라리가에 입성한 트리피어.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 시메오네는 잉글랜드가 평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트리피어를 바라봤습니다. 시메오네는 트리피어의 수비력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공격력에 집중했습니다. 트리피어가 본격적으로 시메오네의 축구에 녹아들기 시작한 20-21 시즌, 이때를 두고 많은 축구팬들은 시메오네가 수비적인 전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형을 주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아틀레티코의 기존 라인업은 4-4-2였지만 실제로 그라운드에서 보면 3-5-2에 가까운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변형을 만들어낸 한 선수가 바로 키어런 트리피어였습니다. 라인업에서 보기엔 왼쪽 에르모스와 대칭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면 트리피어는 측면 넓게 그리고 높이 전진해 오히려 왼쪽 윙어 카라스코와 대칭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트리피어가 존재했던 이 전술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결코 수비적인 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인 건 맞지만 내려앉아 수비하는 팀은 절대로 아니었죠. 당시 아틀레티코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에 배치된 선수들을 통해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팀이었습니다. 이 전술 속에서 트리피어는 공수 모두 가담해야 하는 기존의 풀백 임무와는 다르게 좀 더 공격적인 윙어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입은 듯 말 그대로 날아다녔습니다. 세밀한 크로스, 동료의 오프더블을 그대로 살려주는 패스 센스까지. 이 시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트리피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트리피어는 짧은 시간에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시메오네는 트리피어의 축구 실력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수비 훈련을 시키긴 했겠지만 시메오네의 결정적인 한 수는 트리피어가 자신이 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죠. 그에게 맞는 옷을 입혀준 겁니다. 당시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보면 분명히 트리피어가 토트넘 때처럼 실수하는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토트넘 시절과 다른 부분은 트리피어의 뒤에 수비력이라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선수 사비치가 버텨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이었다면 한 주 내내 놀림거리가 될 실수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선 사비치가 별것 아닌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경험이 계속 겹쳐 쌓인 결과 자연스럽게 트리피어의 플레이에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메오네는 트리피어의 수비력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트리피어의 멘탈리티를 바꿔놨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우승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패배의식, 플레이를 펼치기 전에 주저하는 자신감 결여 등 트리피어의 내면, 과거 토트넘에서부터 깔려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시메오네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은 토트넘 때보다 만족스러웠다. 시메오네는 훌륭한 감독이다. 나는 아틀레티코에 왔을 때부터 스스로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트리피어는 인터뷰에서 잉글랜드의 소셜미디어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고 스페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게 해줬다고 얘기했죠. 시메오네는 트리피어의 부정적인 멘탈리티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시메오네는 트리피어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이디어에 대해 계속 얘기해줬다고 합니다. 시메오네가 트리피어의 잠재의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는 20-21 시즌 라리가 마지막 라운드 레알 바이아돌리드전을 치르기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틀레티코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승점 2점 차로 앞서 있던 상황이었고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자력 우승이 가능하지만 패배하거나 무승부를 거두면 자력 우승은 물거품이 되며 레알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기 전날 여기서 시메오네는 트리피어를 찾아가 그가 아틀레티코에 입단하던 날 본인이 직접 했던 말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트리피어는 지나가는 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시메오네는 과거의 영상을 트리피어에게 보여주면서 내일 네가 했던 이 말을 현실로 만들자고 단언했습니다. 트리피어는 시메오네가 했던 이 말에 정말 엄청난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날의 이 순간이 트리피어가 선수로서 크게 성장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트리피어의 인생에서 우승은 머나먼 남의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진짜 우승을 할 수 있다는 걸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믿기 시작한 겁니다. 시메오네의 진심이 담긴 행동과 응원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트리피어는 리그 최종전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팀은 2대1로 역전하며 라리가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과거에 트리피어가 입단식에서 지나가듯 내뱉었던 말이 기어코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이 경험은 트리피어를 말 그대로 완전히 다른 선수로 바꿔놨습니다. 시메오네가 벽을 통과하라고 하면 우리는 벽을 향해 뛰어야 해. 만약 너가 열심히 안 하잖아? 너는 팀에서 나가 떨어질 거야. 네가 얼마나 잘하든 빅네임이든 상관없어. 너는 그냥 벽으로 뛰어야 돼. 시메오네가 트리피어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아틀레티코에서 우승을 경험한 트리피어는 전혀 다른 선수로 거듭난 뒤 2022년 1월 프리미어리그 무대로 돌아옵니다. 그는 뉴캐슬의 에이스로서 그리고 리그 최고의 오른쪽 풀백으로서 활약 중이죠. 먼저 전술. 지금 뉴캐슬의 감독 에디 하우는 시메오네가 20-21 시즌 트리피어를 썼던 것과 굉장히 흡사한 방식으로 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리피어를 한 칸 올려 측면 윙어 역할을 부여해 그의 수비 부담을 덜고 공격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시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업로드했던 뉴캐슬 전술편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과 뉴캐슬 트리피어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트리피어는 팀 공격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트리피어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전체 모든 선수들 중 파이널 서드 안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하는 선수 두 번째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브루노 페르난데스 등 우리가 흔히들 떠올리는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들보다도 더 많은 패스를 파이널 서드 안에서 뿌리는 선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측면에 치우쳐져 있는 트리피어가 이런 놀라운 기록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건 팀 동료들이 그의 패스 실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격을 전개하던 중 막히는 상황이 오면 뉴캐슬 선수들은 제일 먼저 트리피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냥 볼을 넘겨주면 트리피어가 알아서 답을 찾아줘요. 정확한 오른발 킥 한 방, 동료의 오프더볼을 살려서 찔러주는 패스 센스, 혹은 직접 드리블로 어그로를 끈 다음 치명적으로 파고드는 빈 공간 패스까지 그냥 축구 잘하는 플레이메이커들이 할 법한 플레이를 펼쳐줍니다. 그러니까 동료들이 믿고 트리피어한테 볼을 주는 것이죠. 아틀레티코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트리피어는 또 동료들의 이러한 믿음에 100% 부응하면서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지금 뉴캐슬엔 선수들이 자신의 실력을 믿고 동시에 동료의 실력을 믿는 단단한 유대가 생겨났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오른쪽 풀백 키어런 트리피어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저는 트리피어의 이 성장 스토리가 많은 축구 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토트넘을 떠나 우승하는 선수들이 많은 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구단주와 회장, 감독이 우승에 대한 열망이 없는 곳에선 선수의 실력과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다. 우승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구단과 그런 감독이 존재하는 곳에서 선수들은 본인의 한계를 뚫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